자, 오늘 그럼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기도하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는 MC,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책 읽는 것과 또 글 쓰는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포커스 리딩 혹시 한번 적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제 포커스 리딩이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SQ3R이라는 것 두 가지만 배우면 책 읽는 거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고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리딩은 박성호 씨가 쓴 책인데요. 이게 처음에 보면 마인드셋을 하고 그다음에 스키핑과 스캐닝을 열심히 하는 거죠. 스키핑은 지나가는 거, 쭉쭉 지나가는 거. 스캐닝은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 그다음에 스피딩 업은 빠르게 읽어가면서도 핵심을 집어내고 중요한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해가는 거죠. 문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책을 읽은 다음에는 저자는 어떤 주장을 했지? 근거는 뭐를 세웠고 저자가 내세운 그런 사례들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떠냐? 대부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 또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이 남지 않는 이유는 저자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오늘 이제 SQ3R을 배우겠지만 SQ3R은 뭐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내 생각은 뭐냐 유대인들이 마테오 샤프 그러죠. 내 생각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자의 의의, 저자의 기여점, 또 저자의 책을 통해서 좋은 점들, 장점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활용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서관에 가서 더 찾아보아야 될 자료는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읽은 후에 활동을 해야 된다. 자, 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았죠. 에세이, 소설, 동화, 일기, 기행문, 이외에도 자서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그런 판단력, 이런 지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얻게 되죠. 재미와 흥미, 읽을 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또 우리가 글의 구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설을 읽거나 아니면 오피니언을 읽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해결책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하면서 그게 왜냐하면 하면서 자기의 근거를 세우고 또 자기의 사례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어떤 현상을 소개하고 그게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스토리텔링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요즘 계속 이제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들어요.
일주일에 제가 설교 리서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스토리텔링 설교로 최근에는 완전히 작화시켜가지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까?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 설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유형은 이것도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양당,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지금 내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슬쩍 넣죠. 어떻게 넣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야가 서로 싸워가지고 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세계 금리는 엄청 올라가고 있고 전쟁으로 유가는 엄청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지금 곡물이라든가 이런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험한데 거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 보니까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난 이 어떤 화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큰 구조를 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성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문장력이 필요한데요. 지식이나 문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던가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던가.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자막으로 보여주거든요. 자막으로 보여주는 그 자막을 잘 보면 글쓰기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훈련이 많이 돼요. 문장력을 높이는 훈련이 돼요. 근데 글의 구조가 꽝이면 그 글은 문장력이 아무리 수려하고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이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성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래요.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직유법이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화류법이라든가 제유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인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문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건 강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글쓰기와 독서법 이걸 하면서 특별히 구성력에 초점을 맞춘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법이라든가 문장력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은 여러분 각자가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력이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성도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구성력이거든요. 이 유형들을 마음대로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내가 뭘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 자료를 모았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도입부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제시부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개부에는 뭘 얘기하고 마무리 부분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는 거죠. 이게 구성력이거든요.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제를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그런 문장들, 근거의 문장들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포인트 글감과 핵심 이런 것들을 잘 잡았다면 아웃라인을 잘 세우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런 화제거리, 예문, 예화 이런 것들을 뽑아서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한 그런 나의 코멘트도 괜찮고 주제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요.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다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장르가 다르잖아요. 시가 다르고 이야기가 있고 교리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르들에 따라서 설교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메인 포인트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메인 포인트와 관련된 본문의 자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죠. 어디를 앞으로 넣고 어디를 뒤로 넣을지, 그 다음에 예화를 어떤 것을 넣고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가장 마지막에 아웃라인을 잘 만든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 포인트는 글의 핵심이고 글감이다. 글쓰기의 목표는 설득이다. 항상 글을 할 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웃라인은 가장 마지막에, 그다음에 오브젝트, 대상이라는 글에 나는 뭘 쓸 것인가, 어떤 이야기,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아웃라인을 잘 기억하고 그 스토리를 잘 엮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이 스토리를 계속 요약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구조가 플롯 구조가 돼 있어요. 플롯 구조라는 건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어떤 이야기의 사건의 발단이 있고, 사건의 발단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전개 과정에서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만만치 않은 적이 또 등장하게 되고, 이제 결정 단계로 가면 이제 만만치 않은 그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게 절정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 절정에 가서는 내가 승리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 적대자는 거기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절정에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사이클, 이런 스토리의 이런 사이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약간 극화시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주인공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떤 조력자가 탁 나오더니 같이 해결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긴장감이 있겠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거는요, 백그라운드와 이거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는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죄라고 표현하죠. 게으른 사람은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글쓰기의 이론을 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는 자율숙제가 없습니다. 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절차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질, 그럼 어렸을 때 배운 젓가락질을 한동안 안 쓰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젓가락질 잘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시간이 그만큼 해결해 준 거예요.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운 사람은 한동안 안 타다가도 금방 자전거를 타게 돼요. 몸이 익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신념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 오직 자기의 신념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념이 계속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신념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학습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학습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늘려가요. 이 신념 지식과 학습 지식은 반비례해요. 공부를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념 지식이 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념 지식보다는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유동적이고 굉장히 넓게 사고를 하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조그만 그런 신념 지식은 조그맣지만 그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와 우파와 막 이 사람들이 확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 극좌와 극우로 갈까요? 왜 극좌와 극우로 가냐면 이 사람들은 신념적인 지식만 채울 뿐 학습 지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더라도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좌파인 사람들은 극좌 계속 그 좌파 영상만 보게 되고, 우파인 사람은 계속 우파 영상만 보는 거예요. 이 학습적인 지식에 의해서 신념적인 지식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런 신념적인 지식
이 강하고 학습적인 지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인포메이션, 요 정보는요, 부지런히 달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화, 이거는 인용할 거, 그 다음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뉴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반대하느냐. 찬성한다면 특별히 어떤 부분이 더 좋은가, 어떤 부분을 더 확대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설교를 포인트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설교도 포인트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했는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성숙, 아름다운 여정을 향해 가는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보물섬이란 영화의 이야기들, 이야기 앞부분, 그 여관의 주인 짐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여관에 들어온 걸 유심히 살펴봤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여관에 죽었는데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를 딱 보니까 유서 옆에 유서가 아니라 이제 종이를 남겼는데 종이 그 안에 보물지도가 있어서 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보물섬을 향해 여행한다는 그 영화가 바로 이제 보물섬이다 소개하면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보물섬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숙이다. 크게는 성숙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설명을 했고, 성숙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두 번째 큰 대지로는 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느냐? 성숙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또 성숙이라는 것은 삶을 삶으로 나타나는 장이기 때문에. 세 번째 커다란 대지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야 될 거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원포인트로 이게 뭐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어떤 때는 스토리텔링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원포인트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3대지도 하고, 어떤 때는 제목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해 설교도 하고, 본문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포인트로 설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핵심 메인 포인트가 뭐냐를 끄집어냈다면, 메인 포인트만 끄집어냈다면 그 다음엔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본문에서. 자, 그리고 오늘의 수업은 이제 SQ3R이라는 거. 지난번에 포커스 리딩과 SQ3R 두 가지만 확실히 배우면 이제 책 읽는 거에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소위 최근에 이야기하는 포커스 리딩이 퀸텀 독서법이라는 거예요. 퀸텀 독서법과 포커스 리딩과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독서에 관한 책은 SQ3R과 포커스 리딩 두 가지 안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쓰기에서 힘 있는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는 이제 이회수 씨의 글쓰기 공중부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호감 가는 글쓰기. 재미있는 글쓰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글쓰기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법과 수정, 이런 거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오늘은 강의를 조금 빨리 끝낸 다음에 오늘은 2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오늘 배운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서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브르타식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을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여러분의 짝꿍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여러분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에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Q3R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읽기 전략이다. Specific Reading Stretch이다. 이 SQ3R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어보기도 하고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SQ3R은 워드 플레이로 각각의 그런 SQ, RRR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스페링을 따라서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S는 survey, 그 다음에 Q는 question, read, recite, review 이렇게 됐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서베이 단계죠. 서베이를 할 때는 어떻게 서베이를 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책을 들으면 막바로 책 1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보면
처음에 책의 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부제를 보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저자의 양력을 보고 이렇게가 한 3분 정도가 걸려요. 3분 정도가 걸린다면 3분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가 머릿말과 꼬릿말을 뗍니다. 그런데 머릿말과 꼬릿말이 가장 중요해요. 머릿말에서 이 저자는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꼬릿말에서는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궁금했던 것들은 뭐뭇인데 그게 이거였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50% 정도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뭐에 관한 책이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5분에 걸쳐서 설계도를 읽는 거예요. 책의 설계도가 뭐냐면 목차거든요. 예. 책의 목차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쓰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무를 하기 전에 도끼를 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를 하기 전에 도끼를 가는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베이 단계에서는 책의 그런 윤곽, 설계도 이런 것들을 캐면서 이게 뭐에 관한 책이냐. 그 다음에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특히 논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질문이 있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림도 보고 지도도 보고 그래프도 보면서 쭉 훑어보는 게 서베이 단계.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약해놓고 정리한 부분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앞으로는 책의 겉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부제를 살펴보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머릿말을 보고 꼬릿말을 보고 목차를 보고 이제 이런 순서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소냐 정말 뜨거웠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겉표지부터 저자 그 다음에 머릿말과 꼬릿말 목차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난다면 여러분의 독서의 방법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베이 단계가 지났다면 쭉 훑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단계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볼펜과 메모지를 놓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궁금한가? 어떤 부분을 더 공략해야 될 것인가? 내 생각은 이런데 이상하게 저분은 생각이 틀리네. 이런 다른 생각들도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서베이 단계가 끝났으면 다음 단계는 퀘스천 단계를 질문하기 단계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제목들을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소제목들을 질문으로 만들고 이제는 보물이 본문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소제목들을 질문으로 만드는데 마치 탐정이 증거를 찾는 것처럼 신문 기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기 단계에는 관찰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판단을 할 거냐, 가치 판단할 것이냐, 이걸 해석할 것이냐. 이 질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플로베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보바리 부인의 내용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보바리 부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사의 아내인 보바리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파산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플로베리가 신문에 아주 단신으로 조그맣게 있는 그 내용에서 착상을 해서 보바리 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을 썼는데 확실히 위대한 작가들은 평범한 이야기를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플로베리가 워낙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누가 왔냐면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이 왔어요. 그 모파상과 플로베리의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무 유명한 그런 일이죠. 모파상은 사실은 이제 플로베리가 자기 친구 누나의 아들이에요. 친구 누나의 아들. 이제 족보가 조금 이상하죠. 친구 누나의 아들인데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로 받아줬어요. 근데 이 모파상에게 맨날 뭐 물 떠와라, 걸레질해라, 맨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파상이 너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글쓰기는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너 오늘 여기 2층에 올라올 때 무슨 계단으로 올라왔어? 나무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나무 계단이 몇 개인지 봤어? 아니요. 가서 봐봐. 몇 개인지 봐봐. 그래서 이제 모파상이 가서 나무 계단을 딱 보니까 나무 계단이 6개. 선생님 6개인데요? 그래? 그러면 7번째는 어떻게 됐어? 7번째. 7번째요? 간 거예요. 가보니까 7번째가 있는 거예요. 7번째는 계단이 깨졌는데요. 그러면 7번째 계단에서 어떤 소리가 나? 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바상이 이 삐거덕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뭘 얻었냐? 이 플로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이 계단의 숫자도 관찰하지 않으면서 무슨 소설가가 되려고 해? 너는 소설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파상이 7번째 그 삐거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모파상이 영감을 얻어서 그때부터 관찰을 아주 세밀하게 한 거예요. 이 글쓰기는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책 읽기도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찰을 잘 해야만이 글쓰기도 잘하고 책 읽기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질문 덩어리다. 제가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 말씀드렸죠. 세상에 질문하지 못할 질문은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짝꿍에게 질문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R은 read예요. read.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소제목에 질문 달아놓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물들, 내가 찾고자 하는 답들을 본문에서 찾는 거죠. 의미들을 파악하고 여백이나 노트의 요점 이런 답들을 기록해보고 질문과 관련된 그런 문장에 표시해놓고 생각한 답이 정확한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가는 거죠. 자, 읽으면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스키핑, 스캐닝도 하면서 중요한 건 중요한 부분들을 recite, 암송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대로. 그냥 코테이션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도 인용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도 이 인용문을 내 말로 다시 이야기할 때 내가 이해한 것으로 다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볼 때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두뇌 활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두뇌 활동이다. 왜? 내가 이해한 것만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로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저자가 놓쳤구나. 이 부분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였었는데요. 학부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점수를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이제 서평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책을 읽을 때 김기용 교수님의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를 이미 제가 3번을 이미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책을 쫙 읽는데 그 교수님의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은 C 이상을 잘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교수님의 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수님이 사실은 조금 기분 나쁠 만한데도 저한테 점수를 잘 주셨더라고요. 최고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기에 늘 장학금을 내고 다니다가 그 학기에 제가 장학금을 받은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이게 이제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SQ3R에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습이에요. 리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끝! 하고 책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을 덮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책을 떠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연독이거든요. 연속해서 독서하는 거는. 떠돌아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스캔하고 스킵하고 셀렉트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핵심 내용은 주장은 뭐였었고 근거는 뭐를 세웠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질문의 답은 뭐였지? 이런 것들도 리뷰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자, 부지런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인 황상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황상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 배운 두 가지, 복숭아뼈가 3번 빵꾸 난 것과 삼근계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황상 선생님이 이걸 평생 자기의 일생의 신념으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관 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황상 선생님은 사실은 16살에 정약용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 갔을 때.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삼근을 가르쳐 줬죠. 그게 뭐냐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나 책 읽는 것도 사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이제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글쓰기 요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관찰. 아까 제가 이제 보바리 부인을 쓴 그 플로베르의 제자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이 어떻게 관찰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쓰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관찰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맡기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중에 범주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 엔나무트 같은 경우에는 엔나무트의 요 그림 그 책에 보면 겉표지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새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쓰기의 감각이 아니고 writing sense 이런 게 아니고 bird by bird라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1994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1994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2022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책 중에 빠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 책은 평생 책장에 놓고 보아도 손색이 없는, 내가 돈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앤 나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bird by bird잖아요.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 쓰려면 한 마리씩 써라. 그래서 bird by bird예요. 그 책의 이름이. 한 마리씩 쓰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플롯에 신경 쓰지 말고 등장 인물에 신경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정보를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메모를 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13살부터 술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고 지금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유명한 저자도 초고는 엉망진창이다. 이따 마지막 부분에 수정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어를 힘있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짧고 밀도 있는 단어, 촌철살인 같은 그런 단어, 그리고 낯익은 단어, 그 다음에 능동동사를 사용하라. 저는 이제 원고를 지금 거의 완전 원고를 쓰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근데 거의 완전 순교를 얼마 전까지 썼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 됩니다, 입니다, 이런 것들은 빼고 이제 그런 것만 빼지 거의 저도 거의 완전한 그 원고를 써요. 왜냐하면 제 글쓰기를 위해서 완전한 설교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완전한 원고를 쓰는데 가능하면 완전한 원고를 부지런히 쓰는 사람들의 문장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장이 변화돼요. 근데 개요만 들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글쓰기가 늘지 않아요. 문장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글쓰기 열심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말 그분들은 글쓰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능동동사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몇 개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스타일로 되어집니다. 뭐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뭐뭐가 인 거예요. 예. 그래서 능동태나 능동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피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너무 힘차게 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팔딱팔딱 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계, 사실.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단어를 힘있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회수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회수 씨의 글쓰기 공중부양에 보면 살아있는 단어와 죽어있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감 가는 글은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일부러 전철을 탄다고 그래요. 전철 타면서 친구들이 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소스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감을 얻어서 이제 자기 소설을 이제 쭉 써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소설가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자기 소설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는 어떤 사람이냐? 탐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 이야기 수집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런 거에 궁금해요. 누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쓰면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그런 일화, 예화 이런 것들을 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저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성도들의 눈이 초롱초롱거려요. 이렇게 졸다가도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혼난 일, 덜렁덜렁 된 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웃고 그러는데 그런 일화, 예화 이런 게 다 예화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강력한 그런 제목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호감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을 어떻게 할까요? 자, 문법은 당연히 준수해야죠. 그리고 시제 확인하고요. 어떤 글에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썼는데 뒤에 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왜냐하면 하면 뒤에는 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제 같은 경우는 앞에선 현재를 했는데 뒤에는 과거를 쓰고 이런 것들 시제는 꼭 영어에만 시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현재형을 썼다면 뒤에서도 현재형을 쓰고 근데 앞에서 과거형을 썼다면 이런 그 시제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격 너무 많이 써도 안 되죠. 그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죠. 가끔은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어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이미 주어가 있으면 그 뒤에는 뭐 주어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주어를 생략하지는 마라. 훌륭한 문법보다는 훌륭한 글쓰기를 선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글소리와 말소리가 있는데, 말소리로 글이 어색하다면 그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에요. 말로 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그 문장은 좋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진부한 표현, 불필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잘라야 되겠죠. 빤한 표현, 너무 진부한 표현, 뭐 글을 좀 멋있게 만들려고 뭔가를 했는데 이거 너무 빤해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어디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반대를 할 사람들은 없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 근거를 대고 이런 사례도 놓고 내 주장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공격할까?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하브루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2명씩 오늘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 또는 새롭게 마음에 와닿은 점 아니면 나의 결심 뭐 이런 거 자유롭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7분 정도 서로 잠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배운 점들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여러분이 아까 메모했던 그런 점들을 상대방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생님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 뭐였다? 거기서 나는 새롭게 깨달은 점 또는 마음에 와닿는 점들이 이런 점들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57분까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죠?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게 또 매력이잖아요, 또. 그 만나면 좋은 친구 계속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나가실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이제 조금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토킹 스틱을 드리겠습니다. 토킹 스틱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토킹 스틱 받은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이제 요거와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뭐 이렇게. 자, 첫 번째 오늘 주자는 우리 클래스의 웃음의 대명사죠. 네, 웃음의 대명사. 네, 활짝 웃으시는 우리 손경숙 전도사님. 네, 웃음의 대명사 맞으시죠? 네. 네, 뒤에 아주 멋진 호수가 양평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교수님. 아, 그러셨어요. 네. 앞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네, 그럼 오늘 수업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네, 저는 오늘 아까 방금 전사님한테 이야기했듯이 표지판을 보고 앞에 그 표지 보면서 모든 거 이제 마지막 그 목차까지 다 훑어보면서 제가 그것 안 했는 것 같아요. 앞에 그분 이력서는 봤는데 이력서는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가지고 보다가 아니다 싶고 다시 앞에 한번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나 읽어가는 게 제가 오늘 이제 그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는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요. 어, 제가 문법이 솔직히 약합니다. 문법에 약해서 문법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좀 솔직히 그렇게 마음. 네. 문법은 기본적으로 문법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건 또 이제 한글 우리 거기서 제공해 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송경숙 전사님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요, 이명희 전사님요. 네. 이명희 전사. 아, 이명희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목해 주셔서. 네. 저는 오늘, 또, 책 읽기 방법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SQ3R. 네, SQ3R 이 부분이, 네, 책 읽기 하면 이제, 뭐, 이게 두루뭉실을 했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훑어보기, 질문하기, 뭐, 읽기, 암송하기, 뭐, 이렇게 다시 복습하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을 그냥 중요한 거는 이론과 실제. 그래서 실천을 정말 요대로, 계속 연습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책 읽기 방법이 두 가지라 했었잖아요. 포커스하고 오늘 배운 SQ3R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 포커스 리드, 예, 네네. 네, 네. 그 부분에서 스키핑하고 스캐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스키핑을 지나가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뭐를 지나가고, 그리고 스캐닝은 뭐가 중요한 것을 이제 내 말로 다시 이제 이거를 만들러 가셨는데, 이 스키핑하고 스캐닝이 처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뭐를 지나가고 뭐는 중요하고 이게 딱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죠. 뭘 지나가고 뭘 중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캐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아까 제가 소제목을 질문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그 소제목에 있는 내용이 본문이잖아요. 예, 예, 그쵸? 그래서 나의 목적은 소제목을 질문으로 만들었을 때 핵심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내 목적이거든요. 이 저자의 뭐 글쓰기 문장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저는 이제 스키핑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캐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날려버리고 스캔을 쭉 하면서 날려버리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집중해서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은 소제목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 같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4줄, 5줄씩 어떤 때는 한 6줄씩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선으로 저는 책을 읽거든요. 사선으로 책을 읽는데 사선으로 책을 읽다 보면 웬만한 거는 예화를 5줄, 4줄, 5줄씩 읽어도 그렇게 이해 못하지 않아요. 조금 훈련을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 예화를 내가 꼭 필요한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럼 그거는 따로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저자가 자기 주장의 사례로 쓴 그런 예화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고 말아요, 저는. 네. 그거를 쓰시려면 표시를 따로 해놓으시고, 안 쓰시려면 핵심만 파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요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고 네. 쓴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소책자를 네. 요번에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네. 또 소제목이 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소제목도 없으니까 정말 이게 소제목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문단별로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 문단별로 거기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의 자유, 그 책은, 그 책의 핵심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핵심은 일단 머리말과 마지막
마지막을 보면 웬만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말과 마지막 그 꼬리말을 보면 웬만한 책은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명희 전사님 또 지목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오영경 전도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네, 오영경 전사님. 네, 교수님, 저는 또 세 번째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교수님 강의 다 외우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새로운 것을 너무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SQ3R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서베이 단계가 약하다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됐어요. 되게 알긴 알지만 뭐 겉표지를 보고 부제, 뭐 저자, 머릿말, 꼬릿말, 목차 보는 거를 알긴 알아도 굉장히 무시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찰 부분도 상당히 약하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시간에 쫓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관찰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궁금한 거는 제가 마인드맵을 저희 아이를 좀 가르쳐 주려고 그려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교수님. 마인드맵 그리는 거를 제가 사실은 배우고 싶었거든요. 오, 예. 마인드맵은요, 그 토니 부자니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마인드맵이 잘 나왔어요, 책이. 예,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른들도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마인드맵 책을 보면 이게 사실은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게 중심 이게 있다면 범주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여행이라는 걸 이거 제 설명만 들어도 사실 책을 안 사셔도 돼요. 사실 여행이라는 주제를 딱 했을 때 내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뭐뭐가 생각이 뭐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정,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뭐 렌트카, 범주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누구와 만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범주별로 일단은 가지를 쭉쭉쭉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일정 부분으로 가면 일정에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획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꼭 미션 중에 이번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내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그러면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제 숙소는 이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범주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마인드맵이 처음에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토니 부잔의 그 마인드맵 책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게 토니 부잔이 박사 논문으로 쓴 거를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건 조금 힘들고, 그거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마인드맵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저희 교회 아이들을 공부를 마인드맵으로 하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 성적이 엄청 올라졌어요. 그리고 마인드맵 하면서 막 기억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마인드맵을 잘 하면 애들 공부는 최고예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뭐 이렇게 메모를 하고, 뭐 정보를 이렇게 부지런히 모으고, 이런 활동도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뭐 정보와 지식 메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메모지가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A4 용지를 이렇게 반 접고 볼펜을 가지고 다니다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 노트에 특히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잖아요.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전 단어만 이렇게 써놔요. 단어만 써놓으면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영감이 온다고 했을 때, 영감이 올 때는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를 정리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써먹을 그런 것들 이렇게 메모하고, 그리고 메모 정리하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네, 오영경 변호사님. 네. 네. 근데 교수님,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네. 이렇게 글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띄엄띄엄 그림처럼 글을 대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보면 네, 꼼꼼하게 읽지 못하고 정확히 읽지 못하고 띄엄띄엄 그림으로 읽는데 이 그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제가 유대인 교육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지 유대인들은 미디어를 굉장히 지양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고 핸드폰도 잘 안 사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 그거는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하브루타 하거든요. 책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뒤에 따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 동화책을 읽어주기보다는 동화책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누가 나와? 여기에 뭐 여기 색깔은 뭐야? 얘는 뭐 하는 것 같아? 나는 얘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책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영경 전사님이 네 누구를 네. 또 저를 이 강의를 듣게 해주신 권성현 전도사님. 네, 권성현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 들었지만은 역시 세월과 경험에 의해서 아주 농익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3Q SQ3R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서평을 쓰는데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평을 쓰면서도 그 내용보다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훑어보기 같이 표지나 머릿말이나 꼬리말이나 그리고 저자의 양력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오히려 내용과 또 그런 것들 훑어보기의 전반적인 것들이 밸런스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또 서평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티칭 하신 것을 잘 이렇게 습득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 한 학기 써먹어야겠다. 3학년 2학기 때도 열심히 부지런히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오 전도사님께서 다 강의를 완전히 외우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 외우고 더 나아가서 한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예, 그렇게 하브루타 식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하나 들었고요. 저의 질문이 있다면 그 식탁 교육에서 가정 안에서 식탁 교육에서 분명히 이제 하브루타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저기 글쓰기에 관련해서 저기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시가서 잠언에서 그렇게 하브루타 가정 식탁에서 그 하브루타를 할 때 주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잠언을 이용해서 하실지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 질문이고 또 두 개가 뭐냐면은 책을 읽을 때 원래 보통 이제 목차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읽기에는 너무 또 이렇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제 그 파트를 그 먼저 또 찾아서 읽고 이제 핵심 사상을 먼저 이렇게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잔뿌리가 되는 또 나머지 이렇게 소주제를 또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아도 효과가 이렇게 좋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저기 권성현 전사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권성현 전사님이 읽는 책 방법을 지지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또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을 먼저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처음부터 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는 일단 그 하브루타 할 때 저희 집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금 제가 만든 방식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관찰을 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관찰을 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저희 집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아이들에게 막 뭔가를 푸시하거나 막 혼내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혼나면 혼났지 잘 혼내키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또 예의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항상 그 리스펙트 할 부분은 또 리스펙트 해주고 네, 그렇게 저는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예,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 네, 교수님. 해주실까요? 아니, 지금 교수님, 먼저 급 네. 질문자 한번 해볼까요? 예. 김주일 전사님. 네, 아, 예. 기대했어요. 지난주에 아, 안 예.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가 하여튼, 하셔가지고. 입을 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좀 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네. 누구 때문에 이 수업을 들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시길래 이렇게 좋은 수업을 이렇게 권유들을 하시는 겁니까? 관계가 어떻게들 되십니까? 교수님하고 뭐 친인척 관계 되시나요? 아닌데. 우리 그 권성현 전사님은 학부 때 제 수업을 들었고요. 우리 김명화 전사님도 학부 때 제 수업을 들었고요. 첫날은 학부 때 제 수업 들으신 분, 엑츠에 다니신 분들은 제가 그 학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신대원 수업도 한 번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 우리 친척은 아니고요. 네, 그게 궁금하셨군요. 네, 글쎄요. 하여튼 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좋다고 권유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좀 요 분들은 서로 권유를 하셨다 그러니까 뭔 우정인지 우애인지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갖고 예, 하여튼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을까요, 우리 김주일 전사님? 많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음수진 전사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예, 마지막이시니까 음수진 전사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이제 김주일 전사님, 저하고 이제, 하브루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네, 음수진 전사님 이야기까지 듣고. 네, 저는 원래 좀 글을 쓰고 싶었고, 그게 이제 꿈이고요. 마지막에는 제 글을 한번 책을 써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첫날에는 제가 1학년이기 때문에 수업 때문에 못 들었고, 두 번째 날 제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글쓰기 때 이제 주장이나 근거, 사례 이것들을 좀 빨리 찾아보고 하나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못 읽어봤었는데 신문을 좀 더 읽어야겠다 생각이 좀 도전이 됐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일기의 형식을 머릿말, 목차, 그 다음에 그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내 하루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하루의 키워드 3개를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하루를 정리하니까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하는 그 말 속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간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구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싱크와이즈라고 마인드맵 그 프로그램을 쓰고 예.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 열심히
해보나 해서 해봐야겠다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퀀덤 독서법인가가 유행하더라고요. 퀸텀 독서법. 퀸텀인가?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그거를, 이게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던데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는 것도.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1초 만에 그 책을 딱 1초 만에 어떻게 그 책이 다 봐질 수 있는 건지, 혹시 네.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어,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먼저 이제 음수진 전사님이 일기를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처럼 그날 하루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일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번 써보는 그런 것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텀 독서법이라는 거는 책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포커스 리딩과 SQ3R 요 정도만 아시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 특히 이제 퀸텀 독서법은 아까 그 스키핑과 스캐닝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책장에도 퀸텀 독서법 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을 이제 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는 방법은 고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의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책 같은 경우는 정말 천천히, 그 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은 천천히 읽고, 하지만 내가 정보를 빨리 캐거나 뭐 필요한 그런 논문 쓰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퀸텀 독서법으로 이제 그렇게 스키핑하고 스캐닝하면서 셀렉팅 워드, 아주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들을 빼면서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써먹을 때 정보로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괜찮지만 모든 책이 다 퀸텀 독서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주일 전사님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니요, 많으시니까요. 교수님, 네. 궁금한 거 없고요. 네. 저기, 또 서운하게 저 되네. 문명자 전도사님하고 요 홍지연 전도사님 두 분 안 하셨는데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홍지연 전사님은 지금 저기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네, 문명자 전사님,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거봐요. 지금 제 화면에 그러니까 한가운데 다른 계셔가지고. 분들하고의 이 친분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의심할 만하죠. 네? 아유, 역시 예리한 눈을 가지셨네요. 문명자 전사님 시험 드실 뻔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네. 아니요, 제가 지금 저 안 했다고 밝히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아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니, 이제 저가 7월이면 그 이제 교회 행사가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서 그래도 너무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강의 이제 첫 강의 듣고 지난주 못 듣고 이제 오늘 듣고 다음 주 못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렸나 했는데 한 번, 두 번이라도 들은 거는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 SQ3R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꼬릿말 보는 건 못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샅샅이 읽는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머릿말, 꼬릿말을 보고 들어가는 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제목을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그 첫 번째 리드에서 예. 인용문을 내가 이해한 부분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나의 말로 적어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교수님들이 늘 원하시는 게 그냥 요약하지 말고 그냥 베끼지 말고 나의 말로 표현해라 이거를 매번 요청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라는 걸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나의 말로 바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갖다 복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말로 잘 바꿀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명자 전사님의 자기 말로 바꾸는 데는 사실은 번역가들의 역할도 있어요. 원래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번역을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 문맥을, 앞뒤 문맥을 이해했을 때 지금 내가 쿼테이션 하려고 하는 그 문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독서는 해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 컨셉만 알면 책을 빨리 읽으면서도 내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쿼테이션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베끼고 중간중간에 말만 조금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파악을 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해하라, 단순화하라, 그다음에 반복하라, 기억하라, 가르치라.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하부타를 하는 이유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기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르칠 때 기억력이 가장 잘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공과 가르쳐 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해봤잖아요. 설교를 할 때 내가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이해한 것만, 그리고 그 앵무새 혹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앵무새를 키우면 앵무새가 6개월 되면 거의 엄마 크기가 돼요. 그런데 앵무새 엄마가 앵무새에게, 그 덩치 큰 앵무새에게 자기가 다 먹었다가 이걸 다 씹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새끼에게 줍니다. 6개월 되면 덩치가 자기만한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사실은요, 어른 장년 사역할 수도 있어요. 청년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한 것들을 다 내가 씹어보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신학 전공한 사람들과 기독교 교육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신학 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컨텐츠만 좋으면 무조건 이거 베리굿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 전공한 사람은 이 내용의 컨텐츠가 너무 중요하지만 컨테이너도 중요하다. 이 컨텐츠를 담을 컨테이너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가 그 메시지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 컨텐츠를 잘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구조를 강조하잖아요. 예,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혹해가지고 끌어들일까? 후크. 그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북.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룩. 삶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툭 적용할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이 필요해요. 요런 그릇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릇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내용이 좋으면 내용 아싸 이거 내용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도입부는 어떻게 갈까? 마무리는 어떻게 갈까? 이 중간 부분에선 어떻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요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너무 죄송한 게 지난주에는 제가 막
강의하고도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마라톤을 막 욕심내가지고 조금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헉헉대고 에어컨 켜놓고 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은 횡설수설 부분을 빼놓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이제 오늘 3번도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1번 거는 닫아놨네요. 1번 건 닫아놓고 2번 거는 아직 열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교수님, 네네네. 아까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자녀들과 하브루타 영상 공유해 네네네. 주실 수 있나요? 보고 싶어요. 예, 한번 제가 찾아서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일이 제 생일이어서요. 오늘 지금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케이크 지금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교수님 저 안 했는데요. 아유, 김주일 전사님,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네, 네. 예, 한 2분 안으로 제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질문 일단 질문 지금 교수님 첨삭해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데 네네네. 네, 여러분들이 그래 하셨어요. 그 유효 기간이 요 지금 특강 기간까지인지 아니면은 올 2학기 당분간 더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 교수님 요걸 해주시는지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그게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베이 흩어보기가 끝나면은 저는 뭐 거의 3분의 2는 그 책을 본 걸로 간주하고 당당하게 책을 봤다라고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 수업할 때면 이제 이 질문하기, 뭐 암송, 복습, 뭐 하여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의 뭐 이 국악 수준에 가까운 이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거기다 대고 뭐 질문을 생각하고 뭐 암송, 복습해서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좀 하여튼 구체적인 그래서 수업 방식이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잘된 이 글을 갖다 놓고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덧붙여 주시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덧붙여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 같은 이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멘트는 제가 이 학교 와서 우리 한상아 교수님이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걸로 이번 학기 수업 들으면서 여겼는데 우리 또 교수님 만만치 않게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글쓰기는 지난주로 종료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 가는 일도 있고 지금 이제 8월 달에 사역이 또 많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4분 정도 지난주까지 해서 4분 피드백 해드린 거로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를 충분히 그 4개만 읽어봐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서베이는 잘하시는데 뒤에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거는 흥미가 없어서 그래요. 흥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생텍쥐벨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망치 가져와라, 배 가져와라, 뭐 나무 가져와라, 못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 미치도록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망치, 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실패하면 또 근데 미치도록 바다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김주일 전사님이 그 책에 대한 그런 호기심, 흥미 요게 없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기는 일단 그 제목을 질문으로 만들어 봐서 보물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보물을 찾아보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치도록 바다를 그리워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3년, 네네. 아, 말씀하세요. 아, 저는 전문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열어주세요. 아, 1번 말씀이시죠? 1번, 2번 다요. 아, 1번, 2번 다요. 네, 오늘 1번, 수업 2번 링크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링크를,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그 지혜는 시계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만 주지. 예를 들면 권성현 전사님이 저한테 시간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이 9시 40분이야. 지금이 9시 41분이야. 제가 계속 얘기해 보세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그랬지만 조금 있으면 짜증내면서 아, 나 지금 시간 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항상 구하는 자에게. 송경수 전사님에게 2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자. 좀 구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거. 네. 네, 알겠습니다. 2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도 2강하고 3강도 보내주세요, 교수님. 아, 이강 3강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3강은 오늘 거. 저도 2강 보내주세요, 교수님. 네, 이강.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 2강은 보내주세요, 교수님. 네, 고합니다. 그냥 이 방에 다 한 다 번 올리시면 더 구합니다. 편하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예, 돼요. 구하는 자만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다 2강, 1강, 2강 다 필요하신 거죠? 네, 예. 네, 제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저 얼른 이제 생일 파티 얼른 할게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제가 축하드립니다. 100%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세계들을 하나하나 탐험해 나가는 즐거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미치도록 신학을 그리워하고 신학의 알매에 대해서 그리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